근데 또 들리는 바로는 초등학교 때 별명이 마귀할멈. 마귀할멈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면 되게 좀 센 별명인데? 알진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인기가 없진 않았어. 누구? 내가. 알지 모르겠. 난 모르지 우리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야 밀레니엄 베이비. 네? 새삼 진짜 너무 어리다 너 나이가. 아 근데 내가 벌써 27이야. 2000년생 27이야? 어. 세상에. 20대 후반이야. 놀라지 마. 너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어허? 데뷔를 한 친구가 오늘 이 동아리에 찾아오는데 어. 지금부터 보시면 너보다 동생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너 태어나기 한참 전에 데뷔를 한 엄청난 친구가 우리 동아리에 오늘 찾아와. 친구야. 들어와. 안녕. 아, 들어와. 용빈아 반갑다. 반가워. 여기 편하게 앉아 편하게. 동아리 입부 신청하러 왔어. 안녕. 입부 신청을 하러 왔구나. 자리 앉아. 앉아. 사실은 원래 동아리였던 거고 원래는. 아니 그렇구나. 반갑다 은빈아. 얼마만이야? 그러게. 좀 많이 바뀌었어 근데. 아니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내가 자랑을 좀. 나는 동창이야. 맞아. 동창인데 본 적이 있어? 나를? 나는 자존심 상하지만 있어. 진짜? 아 진짜로? 왜냐면 내가 이제 좀 설명하자면 같은 대학교에 나는 07학번이고 선배님. 11학번이어가지고 약간 같이 겹쳤을까 조금. 나도 학교를 되게 오래 내 동기 친구들은 봤다고 한 적 있었어. 내 동기 친구들도 봤다고 한 적. 나 그거 궁금해. 그러면 이제 입학했을 때 야 우리 학교에 유병재 다녀. 이런 게 들리잖아. 그때 막 UCC 올리고 막 그랬었어. 아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라고 하지. 2007년이었으니까. 근데 은빈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은빈이가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그래도 좀 약간 그랬구나. 몰랐나 보네. 아니 근데 아까 병재가 내가 2000년생이거든. 근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했는데 나보다 어려 보이는 친구가 올 거라고 그랬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데뷔한 지가 어느 정도 된 거야? 나는 92년생인 거고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데뷔를 했어. 16년도는. 그래서 나단이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그치. 밥을 몇 천 끼는 더 먹고 있었을 때 그때 데뷔를 했는데 공식 데뷔가 96년이야? 네, 96년. 아 근데 데뷔하고 나 지금까지 은빈이가 쉰 적이 별로 없지. 맞아. 딱 그때 학교 다닐 때 2015년도 1년 그때 복수 전공한다고 쉬었던 때 빼고는 늘상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 너 근데 내가 듣기로 학점도 얘가 좀 잘. 그거는 솔직히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학교가 더 짜. 그러니까 당구로 치면 약간 인천 당구가 짠물 당구라고 하잖아. 그런 식으로 서강대 아니면 솔직히 알잖아. 짜. 그래서 나는 나부터 미리 내가 깔고 간다. 나는 열심히 했을 때 2점. 뭐가? 학점. 앞자리가? 그게 숫자니. 이 분위기에서 숫자니. 끝자리 얘기하진 않지. 열심히 했을 때 2점, 그리고 좀 내가 그때 SNL이랑 같이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이제 병행했을 때 안 됐을 때가 1점 대가 나와서 나는 결국에는 지금 자퇴를 한 상태고. 근데 그때 소문에 은빈이가 되게 공부도 너무 학점도 잘 받는다고. 뭐 그냥 실제로 나는 어땠니? 일할 때 휴학을 했었어. 또 이제 막학기는 그래도 미리 이제 내가 이수한 학점이 많았어서 9학점만 들어도 됐을 정도로 그냥 여유롭게 와 잘- 여유롭게. 야, 열심히 했어. 심리학을 하고 복수전공해서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학과 두 개를 같이 두 개를. 해서 지금 살아가는데 도움을 많이 얻고 있어. 그때의 기억들이. 되게 좋다. 왜냐면 이제 소강대 갈 후배가 봤을 때 어. 대학교에서 내가 따라가야 되는 좋은 선배의 예시, 안 좋은 선배의 예시도 되게 한 번에 나오니까. 극과 극으로. 극으로. 맞아. 그래서 나는 난 또 저런 거 못했어. 선배라고 볼 수는 없어. 어려워. 동기들이 되게 그게 뭐라고 선배를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다. 핫했지. 아주 핫했지. 서강대 안에서. 난 궁금한 건 이제 뭔가 일도 하고 뭔가 이제 학업도 막 병행 계속 했잖아. 그러면은 뭔가 제대로 된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막 캠퍼스 낭만 같은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럼 좀 잘 못 찍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 그래 궁금하다 야. 다시? 근데 나는 사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왜냐면 그냥 너무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쉬워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없달까? 애초에 막 대학교 가서 이건 뭐 우리는 논스톱 세대니까 막 뭐 이런 거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게 딱히 없었었구나. 논스톱? 우리는 논스톱 세대? 나 아니고 아이 왜 뭐야? 아니라잖아요. 나 아닌 것 우리 같아. 논스톱 세대야. 내가 일을 하느라 그런 막 TV를 많이 보고 살지를 오래 못했어.
많이 외로워진다. 많이 외로워져. 아니 은빈이 그 뭐 짤이라고 해야겠지. 그 장면 중에 좀 화제가 또 많이 되는 게 나도 스스로 좀 많이 찾아보는데 뭐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이게 근데 어떤 상황이었어 그때가? 그게 이제 내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작품 넷플릭스에 있어요. 네, 그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바이올린을 했었어야 됐는데 연습을. 이제 바이올린은 CG가 불가능할 때였어. 이게 너무 얼굴과 이제 악기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를테면 뭐 갈아 끼우기가 힘든 어색한 그런 거여서 직접 이제 해내야 될 것 같다. 근데 딱 보면 너무 티가 나는 거지. 바이올린을 할 줄 아는 사람과 이제 그 켜본 적 없는 사람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임무가 주어졌을 해내야 때 하는 것들이. 늘 한계에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 그래, 이게 될까? 막 그런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혼자 자조적으로 하다가 뭐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라고 했던 게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귀담아 들어주실 줄은 몰랐어. 근데 그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야 사실은. 그 나단이도 항상 그러고 있잖아. 나는 그치? 좀 런을 하는 편이야. 맞아. 나 완전한 회피형. 나는 이거 못해?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 근데 뭐 그런 말을 한 거랑 다르게 또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대충 살고 있다고 맞아. 그런 얘기를 했었어? 어느 정도 대충 사는데 너?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주로 누워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사실 기본형이지 누워 있는 거는 사실 웬만하면은 근데 누군가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 내가 그 얘기한 거에 이제 특히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감명을 받고 맞아. 뭐 언니를 닮고 싶어요까지는 괜찮아. 근데 저는 뭐 하고 살고 있는 걸까요? 막 이런 그러니까 자책형들을 그러면 안 되는데. 만나면 나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고 있는 건 아니다. 뭐 해라 이런 거지. 약간 너무 그러니까 나를 이제 바라보면서 뭐 어떤 지향점을 삼아준 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데 그럴 수 있겠다. 나를 보면서 또 자신을 조금 이게 뭐라고 하지? 너무 자책하면은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이제 또 좋은 방향이 아니다 보니까 나도 대충 살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그분들이 더 자극을 덜 받을 수 있게 나 이 정도까지 대충 산다는 거 얘기해. 나부터 얘기하면 나는 12월에 택배 온 거 아직 안 뜯은 거 있어. 뭐 무슨 물품이었을까? 아니, 뭐 아직도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나는 그만큼 대충 살고 있고. 나도 한번 나다이도 가. 나는 이제 그 야식을 시켰어. 야식을 시켰는데 이제 잠깐 누워 있다가 야식 오면 이제 나가야지 했는데 야식이 딱 온 거야. 근데 겨울이잖아. 어차피 뭐 추우니까 상하진 않아. 상하진 않을 거라서 다음 날에 먹었어. 잘했어. 진심으로. 아, 그 현관 앞까지 형아 나가는 냅두고 거. 그냥 잤어. 은빈이가. 한번 읊어줘. 이 정도로? 아니 이거 아니 또 은빈이가 팬사랑이 또 진심인 게 팬미팅, 팬파티 때 항상 이제 어떤 무대를 준비를 하잖아. 근데 일단 우리는 안 시키는 걸로 유명한 데여서 걱정 안 해야 되고 그동안 뭐해서 이거 다 너가 선정하는 거지 뭐. 그치? 곡이나 뭐 결국에는 것들. 내가 이제 마지막에 내가 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곡들 이제 또 추천도 많이 받고 골든도 맞아, 골든도 최근에 부른 게 골든. 부분도 쉽지 않았을 골드는 텐데. 사실 사실은 나는 골든에 선정한 것도 당연히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히트를 치고 그치. 있는 그럼. 그 노래이기도 했지만 팬들 앞에서 부르는 거니까 내가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귀엽게 좋게 봐줄 수 봐주시겠지. 있겠지. 막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해서 봐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는 야심차게 골든 해볼래요 했는데 그걸 준비하는 이제 기간이 또 있잖아. 근데 너무 가왕들이 많이 커버를 하시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맞아. 가만히 있어보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나? 약간 그래도 감안을 해서 봐주신 것 같아서 또 항상 뭐 팬분들이 뭘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해내는 게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이거 좀 뜬금없긴 한데 은빈이 목격담이 있어가지고 좀. 아, 그래? 뭔지? 이거 학생 때인 것 같은데 나 한번 읽어볼까? 은빈이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리고 은빈이는 저 모름 키 그러고 한 번 같은 교실에서 야자한 적이 있는데 에어컨 너무 세게 틀어져 있어서 겁나 추웠지만 귀찮아서 다들 참으면서 야자하는데 은빈이가 용기 있게 에어컨 끄고 나서 귀엽네. 얼굴 시뻘개져서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게 생각나네요. 얌전한 친구로 기억합니다. 요거는 근데 실제 뭐 어때?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그래. 해. 맞아. 이게 깨져서 들어갔대. 그러니까 이게 뭐 고등학교 아마 2학년이나 3학년 때 얘기인 것 같은데 딱 저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뭔가 추웠을 거야. 근데 혹시 이게 나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애들도 그런지 항상 동의가 됐는지 검열은 해. 뭐 이제 어떤 상황일까? 지금 나만 추워하는 걸까? 이랬는데 나만 추운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아마 이제 딱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에어컨 같은 거는 그 왜 교탁 옆에 앞쪽에 있잖아. 앞문 맞아. 옆에 있잖아. 그래서 아마 내가 좀 부끄러워했었을 거야. 나름 좀 용기를 내가지고 그치, 한 그치. 건. 근데 요 용기 정도 제보 너무 좋다. 되게 미담도 아니고 막 되게 고발도 아니고 그만도 그냥 아니고 적당한. 총대를 맨 거긴 한데 사실 좋아. 너무 귀엽고 좋은데? 근데 또 들리는 바로는 초등학교 때 별명이 마귀할멈이었다고. 그때 야 근데 그때 우리가 초등학교인데. 같은 세대로서 얘기하는데 마귀할멈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면 되게 좀 센 별명인데? 그게 내가 유일하게 기억을 못하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 내가 아마 한 9살 때쯤 그거 나가서 알진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인기가 없진 않았어. 누구? 내가. 알지 모르겠. 난 모르지 우리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하고들에게 이게 짓궂은 남학생들이 막 마귀 할멈 같다 마귀 할멈 같다 해서 막 놀렸달까? 관심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조금 인기가 있는 편이었는데 일부러 약간 고무줄 끊고 막 이런 것처럼. 맞아 이렇게 그냥 괴롭히던 부리들이 그래. 나한테 있어. 그렇게 불렀던 거를 그때 당시에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나가서 내가 필터링 없이 뭐 별명이 뭐예요? 하면 사실 딱히 없었는데 그냥 친구들이 뭐 저한테 뭐 마귀 할멈이라 불러요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한 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뭐 뭐 얘기가 됐어. 그러진 않았고 이해하지. 야 근데 약간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붙이는 거 치고 너무 원색적이다 마귀할멈. 약간 좀 뭐 괴롭히거나 뭐 이렇게 야만의 짓궂게 시대였지. 얘기하- 야만의 시대였어 맞아. 남자애들은 진짜 신기한 게 왜 이렇게 좋아하면 괴롭히지? 너도 그랬어? 나는 근데 실제로 애가 울어서 그만했지. 그래도 그만할 줄 아는 그만했어. 나단이었네. 근데 나는 약간 마음의 표시였거든. 아니 그러니까 괴롭힌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표시한 진짜 계속, 건데. 그러니까 애들도 다 그렇게 우리가 막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거잖아. 오늘 빨간 안경 뭐냐 하면서 이제 했는데 얘가 진짜 빨간 안경 뭐냐? 왜냐면 얘가 동그란 안경 유행이었어, 바꿨거든. 그때. 빨간 안경 야 그게 유행이야. 뭐냐 하고 있는데 진짜 울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속상하지. 그만했어. 아예. 은빈 지금도 대본 외우는 거는 좀 어때? 좀 잘하는 편이야? 스스로 보기에? 그래도 이제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을 그래. 했는데 약간 우영우 때 너무 너무 많지. 그걸 겪고 나서 그 뒤로 좀 머리가 나빠졌나 싶은 생각을 전문직을 피하게 된다든지. 전문직 그때 뭐 의사나 변호사 한 번 하신 분들은 워낙에 그 대사량이 많아가지고. 맞아.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러니까 좋은 점은 뭐 이 정도 대사 뭐 금방 외울 수 있지라는 마음과 그러니까 원래 내가 NG를 정말 잘 안 내는 편이었어. 뭐 딱히 낼 일이 거의 없었지. 근데 이제 우영우를 하면서는 내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삭감해 나가는 과정이었어. 약간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치. 뭐 틀려도 내가 그렇지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근데 이제 어찌됐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냈지 싶은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지. 우영우 때는 이렇게 막 A4 용지 대본 말고 이 현장용 대본 요걸로는 몇 장일 수도 있겠다. 한 번 대사가 양이. 정말 한 15, 20장 넘어가는 씬들도 많았고 한 번 대사인데. 한 씬에 한신 내가 그때 이제 연모 촬영이 끝나고 2주 만에 촬영에 들어간 거였었어서 사실상 준비할 기간이 너무 없었고 심지어 이제 대사가 늘상 많았어도 예를 들면 뭐 더 신경이 쓰이는 장면들이 있을 수 있잖아. 뭐 완전히 공판을 해서 이제 줄줄줄 읊혀야되는 씬들을 미리 외울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럴 시간조차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루살이 물론 하루살이는 보름을 살지만 아무튼 이렇게 디테일한. 내일 것만 이제 외우고 살았던 거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매일같이 A4 용지로 진짜 6, 7장씩 나왔었어. 양이 대사량이. 결국에는 뭐 현장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해야지. 이게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했던 작품이었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아역 때는 여러 가지 뭐 어떻게 이걸 잘 해야 될지를 방법을 모르잖아. 그 외우는 거는 어떻게 그때는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도 잊고 있었던 능력이었는데 생각을 이제 한 게 나 어렸을 때 조금 그래도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었는지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대본을 이게 눈에 이렇게 떠올리면 대본이 이게 그려졌었어. 그게 되나? 이제 뭐 예를 들면 시험을 보다가 그거 이거 몇 번째 페이지 몇 단락에 있었는데 뭐였지 하고서 생각을 하면 이제 이게 눈에 보였던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랬었는데 한번 그 능력을 믿고 있다가 이 기억을 망각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느낌 뭐지? 그 화이트아웃 됐다고 하지? 있어. 그래서 이제 뭐지? 이거 갑자기 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지? 했던 경험이 있었어 어렸을 때. 그 뒤로 그 능력이 없어졌어. 그걸 믿고 있었는데. 그 뒤로 너무 나도 스스로에게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참 아까운 능력을 상실을 잃게 됐어. 잃게 됐어. 이제 영재들만 갖고 있는 건데 원래 영재발굴단이나 이런 데 나오잖아. 그 그러니까 사진 찍어놨어요. 찍어놓으면은 외우고 저기 하는 거를. 청춘시대 그 송지원 역할이 그 전에 필모랑 비교해봤을 때 약간 좀 도전적인 그치. 변화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좀 준비하는 과정이 기억이 나니? 그때가 이제 한참 그 대학생활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랬겠다. 맞다. 맞아. 2016년 내가 대학생일 때 대학생인 역할 필모그래피를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지.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사극을 또 많이 한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해주시기도 했고 뭐 실제로도 그랬지만 좀 얌전한 편이었어. 원래 내향형인 성격이. 사람이었지. 근데 극 중에서 유은재라는 역할이 심리학도로 나와. 근데 심리학과 전공 중이었으니까 혹시 나 유은재 역할 때문에 부르신 걸까 하고서는 이제 나는 갔지. 근데 이태곤 감독님께서 심리학과 전공 중이니까 이 대본 한번 분석해 보라고. 내가 보는 시야가 궁금했던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이 캐릭터를 이렇게 마주하는지 아마 그런 게 궁금해서 그냥 스몰 토크를 하신 거겠지. 근데 내가 보면서 뭔가 이 사람은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 감독님께서 갑자기 이제 송지원 역할 그 역할을 이제 그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내가 그동안 맡았던 맞아, 역할과도 완전 상극이었고 심지어 내가 태어나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쪽으로 흐르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애인데 굳이 이 역할을 그 나한테 제안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서 나중에 여쭤봤었어. 근데 사실 송지연 역할은 반신반의 하셨다고 해. 너무 이제 또 은빈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 무슨 역할을 맡겨도 할 수는 있겠다. 이를테면 배팅을 거셨던 거지. 그래서 이제 나는 그렇게 대답해 주셨던 걸로 기억해. 얼마 전에 그거 봤어? 뭐? 스토브리그 이제 일본 리메이크 버전 나온 거. 보진 못했어. 그냥 근데 막 어디서 봐? 짤로 비교하는 나도 게 많이 그냥 나오더라고. 짤로만 봤는데 그 뭐 여러 가지 명장면이 있지만 뭐 선은 네가 넘었어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좀 약간 선수에게 하는 그 참교육하는 맞아, 장면이었지. 맞아, 그거 준비할 때 되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대본을 받아도 배우마다 아마 다르게 접근을 할 수 그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대본에는 그냥 온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 그냥. 아 느낌표도 그냥, 아니고. 그냥 선은 네가 넘었어 하고 그냥 이제 일러주는 느낌의 대본이었지. 근데 이게 어쨌든 엔딩이다 보니까 어떤 임팩트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정말 선은 네가 넘었어 하는 차가운 버전과 우리가 본 확 시원하게 정신 차려 임마 하는 느낌으로 내지른다고 하지. 그런 이제 느낌표 버전이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렸지. 야 팀장, 너 선 넘었어 지금? 선은 네가 나왔어! 아까 그 바이올린 연습하는 이야기 잠깐 했는데 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그 작품 안에서 이제 은빈이가 되게 마음 아팠던 장면이 짝사랑이 바이올린에 대한 마음을 접는 장면이었다. 어떻게 좀 기억이 나나? 내용은 전반적으로 짝사랑에 관한 드라마였어. 극 중에 나는 그 남자 주인공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기가 갖고 싶었지만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재능을 짝사랑하는 이야기이기도 했어. 송아한테는 바이올린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는 그 재능의 부족함에서 오는 어떤 결핍. 그 바이올린을 어쨌든 떠나 보내주는 그런 장면을 찍는데 바이올린을 극 중에서 팔아.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그게 보내준다라는 게 나보다 더 좋은 주인을 만나서 마음껏 연주하면서 살아라 하고서는 저 바이올린 보내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했는데 내가 갖고 있으면 그냥 바이올린 케이스에 봉인당한 채로 있을 텐데 오히려 바이올린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거를 보내줄 줄 아는구나라는 마음을 알고는 더 이제 마음 진심을 담아서 나도 촬영을 하는 동안 이제 그 바이올린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 바이올린을 쳐다보며 사실 대본만 봤을 때는 바이올린을 보면서 사랑해 하는 게 괜찮을까 싶긴 했지만 나부터가 그거를 이제 납득을 하고 이제 잘 보내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잘 보내줄 수 있었던 장면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 안녕. 요거 끝나고 나서는 근데 뭐 짝사랑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소회를. 아, 그치. 그건 지금도 여전해? 그 짝사랑은 뭐 딱히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감정이 아닐까 싶었어. 근데 나는 반대야. 나는 아, 그래? 짝사랑을 얘기해줘.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그것만큼 좋은 감정이 없다고 생각. 물론 말했던 것처럼 물론 너무 힘들지. 마음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은 얘의 어떤 그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면서 맞아. 그 일주일을 버틴 인생이 풍부해져. 진짜 그러니까 감정이 막 이게 아니고 막 여러 개야. 사실 짝사랑이라는 게 내가 뭘
몰랐던 나와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들더라고. 쉽지 않아. 근데 그러면서 나에 대한 이해가 또 넓어지고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굳이? 굳이? 싶은 부분도 있는 거지. 맞아. 나는 어제 새삼 이제 은빈이 나무위키를 다시 한번 보고 왔는데 워낙에 활동을 또 오래 기게 하다 보니 그냥 필모만 해도 몇 페이지가 이렇게 막 나와. 처음에 쩌르르르 베스트 극장 있는 거 보고 나 깜짝 놀랐는데 웬만한 장르는 거의 다 해봤지. 여기까지. 그치? 많이 그래도 경험을 많이 했지 나는. 이번엔 동네를 지키는 히어로가 됐다고. 맞아. 히어로? 이번에 내가 원더풀스라고 이 원더풀스. 넷플릭스 이제 시리즈로 공개될 작품인데 세기말 감성을 다루는 초능력 액션 코믹 장르를 가져왔어. 키워드가 많다. 세기말, 코믹, 액션, 히어로, 어드벤처까지. 맞아. 은빈이가 히어로가 돼. 능력도 있겠네 그러면은. 그럼. 아까 약간 뭐 포토그래픽 메모리 뭐 이런 것처럼 그거는 부여된 능력이 없어졌지만 상실된 능력이지만 아무튼 특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발견한 특별함들이 있지. 근데 이게 원더풀스가 내가 알고 있는 설자랑 약간 살짝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 FUL로 이렇게 되거든. 그치, 근데 이건 그치. 좀 이거는 이제 원더풀스 해서 합성어야. 그러니까 원더라는 당연히 그 엄청난. 이제 그 접두도 가져가고 이제 풀스 바보들, 그러니까 경이로운 바보들, 놀라운 바보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언어 유희를 사용한 그런 이제 제목이지. 내가 또 이거 원더풀스 예고편 좀 가져왔거든. 예고편 나 본 적이 없어. 궁금해. 같이 한번 봐보자면. 그래. 언제 멈춰도 이상할 게 없는 심장. 양파부터 나오네. 맞아. 1999년 12월 31일 종말이 찾아옵니다. 99년이네. 나단이 태어나기 전이다. 직전이다, 직전. 야, 뭐 규모가 되게 크다. 큰 작품이었지. 조선시대가 나오고. 난 진짜 살짝 던졌거든. 무슨 캔이 벽을 뚫어? 아저씨는 끈끈이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어. 꼭 20년 전 킹덤? 그때처럼. 오랜만이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이야.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오호. 되게 많은 것을 알려주네. 정보가 많구나. 아니 이번에 뭐 넷플릭스 행사에서 원더풀스에서 되게 은빈이가 개차반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맞아, 얘기를 맞아. 했다고 하는데 그 캐릭터가 개차반이야? 내가 맡은 역할이 이게 여기가 해성시, 그러니까 가상의 이제 그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이제 1999년 정말 론이 대두했던 그때 때 있었었지. 있었던 이제 얘기가 시대적 배경이야. 근데 큰손 식당이라는 데가 있어. 그게 이제 김혜숙 선생님이 하시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그 지역의 유지이실 것 같은 그런 데인데 나는 거기에 상속녀지. 손녀인 거야? 이제 손녀인 거지. 근데 나는 은첸이라는 역할인데 개차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철딱선이 없는 그런 개성 있는 역할을 맡았지. 근데 개차반. 이제 심장이 선천적으로 약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심장을 갖고 정말 오늘 내일을 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더 내일을 생각지 않고 막 나가게 된 그래서 이제 개차반이 되었어. 약간 모습도 그동안 봤었던 은빈이 모습이랑 좀 약간 어떤 맞아. 비주얼도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나도 99년을 살았었지만 내가 99년도 때 어땠지 하면 사실 기억이 조금 그럼. 희미하긴 해. 안 나. 그냥 그때 당시에 뭐 세일러문 언니들 좋아하고 그 정도만 기억이 나고 막 이런저런 이제 레퍼런스들을 찾아봤는데 뭔가 내 생각에 좀 오렌지 그 주황색이 많이 보였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사진들이 그때 당시에 되게 주황색 색감으로 이루어진 느낌이었달까. 그랬던 것 같다, 왠지 브릿지, 또. 막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넣고 막 다들. 근데 또 나만 튈 순 없으니까 주변과 적절하게 어우러질 수 어울리죠. 있는 정도를 이제 합의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었어. 요새 이런 얘기할 때 항상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너 00년생이니까 Y2K가 뭔지는 들어는 봤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뜻이 뭔지 알아 Y2K? 이걸 뭔가 이게 세분해서 얘기해준 사람이 없었어. 97년, 98년, 99년까지는 이제 네 자리 숫자 중에 뒤에 두 개까지만 쓰면 됐어. 근데 이게 갑자기 00이 되면서 전 세계 컴퓨터가 다 이게 막 오류가 생기고 막 종말이 온다라는 얘기가 그랬구나.
너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너 은근슬쩍 나 아니야. 나 얘한테 어쨌든 근데 종말론이 작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이 작품의 좀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가? 이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또 엮여져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막 구원 받으세요. 이거 무슨 단체도 나온 것 막 같은데? 영생을 얻으세요. 이런 또 우리 시리즈의 가장 또 핵심이 되는 또 주축이 있어. 구원 영생교라는 또 배경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아마 이야기를 네, 흥미롭게 진행하게 될 것 같아. 아니고 작품 제안받았던 과정도 굉장히 또 특별했다고 들었는데 그치. 내가 한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촬영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감독님한테 원래 이 작품 전에 준비를 하던 작품이었으나 어떤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이제 미처 성사되지 못한 작품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듣게 된 거지.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하니까 이 작품이었어.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작품 얘기를 또 유인식 감독님 되게 말을 재밌게 해주시거든. 그래서 되게 재밌겠는데요. 근데 너무 근데 못 만들어졌으니까 너무 아쉽다. 이런 그게 나의 첫 인상이었던 것 같아. 근데 감독님과 이제 해외 시상식을 가게 된 거지. 비행기 오며 가며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감독님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볍게 읽어볼 생각이 있느냐 해서 나한테 이제 보내주셨지. 대본을 처음 읽어봤더니 기발하다. 아 그래? 뭔가 이 허다중 작가님이라는 분이 말을 재밌게 이제 써주셨었고 이거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의기투합을 하게 된 게 이 오늘날이 된 거지.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였어? 내가 1회 때 죽더라고? 잠깐 이럴 때 죽어? 근데 8부작이라며. 맞아. 투자가 돼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 내가 갑자기 죽는 게 1화 마지막에 죽어? 마지막도 아니야. 중간에 죽어? 이거 큰 도전인데? 처음에 이제 초고를 받았을 때 이거 뭐야? 그때 당시엔 이제 날 것 그 자체인 느낌이었는데 되게 흥미롭다 일단은. 이 얘기 잘 풀어나가면 너무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직감을 받았었지. 우영우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뭐 바람을 많이 맞았다는 게. 그러니까 우영우 때는 그제 고래를 만날 때마다 그 내가 장면마다? 이렇게 서라랑 그거를 한 번 이제 오케이 받기까지 한 최소 13테이크에서 20테이크씩 했었거든. 찍었구나. 왜냐하면 그 적절한 타이밍에 바람이 예쁘게 불어야 되고 들어가야 되니까. 또 이제 그 카메라 무빙도 적절해야 되고 그런 기술적인 요건들 때문에 참 바람을 많이 맞았었는데 이번에는 또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할 때마다 이제 바람과 함께 이렇게 왔다 갔다 그 특수 효과가 필요했던 거지. 약간 이동 관련된 능력이구나. 아 그치 그것도 스포구나. 어쨌든 뭐 히어로물이니까 이동하는 게 보였으니까. 능력 관련된 장면에서 바람을 또 많이 맞고. 그치. 그래서 이제 감독님 저는 늘상 바람과 함께 하게 해주시네요 했더니 하하 그러게 말이야 하시면서 이제 달리 무슨 말을 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채니가 이제 개차반 그리고 또 뭐 아까 뭐 개진상하고 개진상. 뭐 왕호구 그치. 이렇게 3인방이야? 이 캐릭터 한번 설명 좀 해줘. 이 셋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모지리들이라고 보면 돼. 풀이구나 풀. 풀스들이지. 근데 풀스구나. 그 나는 이제 개차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시청에 직접적으로 프로 민원러라고 하지. 그래서 민원을 그렇게 많이 넣는 개진상 씨가 이제 최대훈 오빠가 맡은 역할. 송경훈. 송경훈 역할인 거고 생김새와는 다르게 항상 당하고 살고 항상 뭔가 억울한 일들을 겪는 왕호구 역할이 임성재 오빠가 맡은 로빈. 강로빈이라는 캐릭터. 생김새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뭐 그치 왜냐면 건장하고 되게 막 도와줘 병재야. 아니 그냥 되게 순박하게 생기셨는데. 근데 이제 나쁜 역할도 워낙 잘하는 빌런 분이셔. 역할을 워낙 많이 하셨어. 근데 이 시리즈에선 정말 그 순박하고 이제 착한 그런 역할을 맡은 거지. 아니 그 경훈과 로빈 역할 맡은 이제 최대훈 배우하고 임성재 배우하고는 이번 첫 작품이 아니지 이제 전에도. 그치. 최대훈 오빠랑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도 나를 좀 괴롭혔었고 그리고 우영우에서도 특별 출연하시면서 나를 좀 괴롭혔었고. 거꾸리 하는. 맞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 번째 만난 거였고 이제 그 로빈 그 임성재 오빠랑은 그 이제 우영우 때 술집. 털보 사장님이었었어가지고 이번에 또 두 번째로 호흡을 맞추게 되었지. 더 좀 잘 맞았겠네. 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워낙 이 개성이 강한 인물들끼리 만났다 보니까 처음 만난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호흡은 처음 맞추는. 근데 또 말하지 않아도 또 아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편했지. 왜냐하면 알다시피 대본만 봐도 웃겼는데 사실은
대본이 웃기면 되게 부담을 가질 수가 맞아요. 있거든. 맞아요. 배우들이 이렇게 텍스트로만 봐도 웃긴데 이걸 더 잘 살려내지 않으면 숙연해질 수 있잖아. 그치. 점점점이. 내가 이 대본을 결국 못 살렸구나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너무 서로 개인기 열전을 막 부리시면서 웃기고 계시길래 아 나는 웃기는 거 부담 안 가져도 되겠다. 그러니까 담당은 여기 있으니까. 저쪽이 웃겨주면 나는 그냥 편하게 연기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잘하지 웃긴 코미디 연기를 두 분 다. 맞아. 근데 그 채니가 그 사부라고 하는 운정이 있잖아. 그럼 진짜 사부야? 쌉으로 모시고 있지 스승님. 능력 알려줘? 막 이렇게? 일단은 우리는 갑자기 생긴 능력 때문에 지금 신생아 상태가 된 거지 이를테면. 근데 되게 그 능력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운정이라는 인물을 포섭하기 위해 싸부 하면서 엄청 질척거리지. 운정이랑 그럼 어떻게 처음 만나고 엮이게 되는 그 과정을 좀 간략하게. 혜성시청에 신입 공무원이 들어온 거지. 운정이. 그게 이제 운정이 어. 본색을 숨기고 그냥 평범하게 이제 묻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인물인 건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엮이기 시작하면서 되게 환장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주지. 예고편 보니까 그 아까 얘기도 했지만 킹전복 이제 김혜수 선배님 얘기도 했는데 손현주 배우님도 나오는 것 같은데 빌런의 주축을 담당하고 계셔. 손현주 배우님 맡은 캐릭터가 미스터리해 보이던데. 그리고 이제 분더킨더라는 이제 팀이 나오는데 기적의 아이들이라는 뜻이야. 하원도라는 역할은 이제 소외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생과 관련된 불법적인 실험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싸라랑 펼쳐지는 그런 나쁜 쪽이지. 아니 난 사실 요새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작품 설명을 배우가 해주거나 이런 일을 많이 보는데 너무 모범생처럼 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줘가지고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저번에 한번 캐셔로라는 작품 했을 때 그때도 이제 그것도 초능력과 관련된 작품이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완성본을 볼 때는 너무 재밌게 잘 보는데 실제로 연기할 땐 되게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특히나 연명이 쉽지 않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어렵죠. 실제 촬영할 때 좀 어땠는지.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실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실제 능력이 그래도 그럴싸하게 타당하게 보이게 구현하기 위한 그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 또 나는 그 어떤 염려에 당하는 역할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전자라고 할까 염려를 쓰는 쓰는 사람은 괜찮아. 왜냐면 이렇게 하면 저로 날아가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 당해서 날아가야 되는 사람은 이제 많은 그 기술이 필요한 거지. 육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고 뭐 말고는 즐겁게 촬영했어. 아, 그래? 내가 또 원더풀스 우리 비하인드 영상도 가져왔거든? 좀 같이 한번 봐보자. 뭐 스산하다 어디야? 그러니까. 여기는 세트장이었어. 그건 알고. 그거 진짜 돼요? 아 꾸미는 거구나. 납치극을 벌였지. 왜냐하면 내가 돈이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을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 할머니를 속여서 눈속임을 해서 돈을 얻고 싶었던 야, 간도 크다. 아주 불효녀지. 제니야 미안해 제발 죽지 마 제발 이게 말이 돼? 제 호흡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이거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귀 대보고. 이거 하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나는 계속 눈을 뜨고 있어야 되니까 이 먼지와의 사투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 그런데 계속 뜨고 있네. 좀 봐봐 제니야 아 아우 이거 또 뭐야 어디야? 뭐야? 저 들어가네. 근데 저 머리가 약간 4시 10분 머리? 4시 방향 10분? 아 이렇게 아 꾹가 10시 10분이 아니고 이렇게야? 저 머리 덕분에 여기 이제 얼굴 사실 눈에 찰랑찰랑 거릴 것 같았는데 이 머리가 쿠션이 돼서 다행히 얼굴을 조금 사수할 수 있었어. 아까 나왔던 거 진짜 그 물 있잖아. 진짜 오염수야? 왜 이렇게 그 끈적끈적거리는 건 뭐야? 맞아. 저게 되게 이게 점성 물질을 이제 인체에 무해하게 최대한 하려고 특수분장팀에서 노력을 해주셨고 저 구덩이가 원래 없는 구덩인데 그 우리가 다 판 거야. 파서 거기 이제 섭외를 해서 파서 물이 몇 톤이 들어갔다고 해. 아 그래. 또 그거를 이제 몸에 좋은 팩으로도 가능한 황토와 물을 배려를 많이 이제, 했네. 많이 했지. 이제 주로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모든 배우들이 다 이제 담그고 막 이제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야 안전할 수 있도록. 이건 실제로는 되게 심각한 상황인 거지? 그치? 근데 심각하지만 그 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게 우리 시리즈의 매력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웃을 생각을 안 했어도 그냥 웃음이 비죽비죽 이렇게 새어나왔으면 좋겠다가 어떤 목표였어. 아니 이제 내일이면 5월 15일 원더풀스가 드디어 공개가 되는데 기대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약간 어떤 포인트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좀 마음 편하게 그냥 틀어놓으셔도 될 것 같아. 오. 내가 오늘 하루도 못 웃고 넘어갔네 이런 날들이 또 있으실 수 있어. 그런 분들께는 특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 우리가 또 넷플릭스의 또 감성 동아리잖아. 아, 동아리답게 내가 원더풀스를 또 구해왔어. 네, 같이 한번 봐볼까? 우리? 그래. 같이 보자. 이 역할은 자꾸 눈을 뜨고 죽어야 되는 거야. 동공의 반응을 자, 제니야 이쯤 했으면 능력을 깨우쳤어야지 뭐하냐 이러면서